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잘 쓰는 법을 못 쓴 보고서 사례를 보면서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자, 못 쓴 보고서 사례는 참고 문헌에서 가져왔습니다. 보고서의 법칙 백승권 바다출판사에서 못 쓴 보고서 사례를 가져왔고 그거를 첨삭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서를 써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도서관 같은 데서 도서 검색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교 이런 데다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솔루션이라는 새로운 도서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의 고객들한테 한 두세 달 정도 홍보하고 영업하고 시연하고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사장님께서 우리 이번 A솔루션 영업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영업 결과 보고서 어떻게 사장님한테 제출해야 될까요? 자, 한 페이지로 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죠? 보고서 작성을 시킨 사람, 사장님이 도대체 이 보고서를 보고 뭐 하시려고 하는지 보고서 작성 목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서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생각하면 좋겠죠. 사장님은 이 보고서를 보신 다음에 우리의 A솔루션 영업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이제 판매를 시작해라 이런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거고, 결과가 좀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정적 반응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영업을 그만하고 아직 판매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해라 이런 지시를 하시던지, 그죠? 아니면 이거 좀 완전히 실패 같으니까 폐기하고 우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자 이런 의사 결정을 해주시려고 보고서 작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 드려야 되겠죠. 자, 못 쓴 보고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A솔루션 영업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있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크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런 영업 기간 및 대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영업했다 했고요. 2, 3, 4번은 그런 영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써놓고 5번에 가서 자기가 분석 결과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2번은 도서관 전체 반응, 3번은 영업 대상별 반응, 4번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3개로 나눠서 좀 흩어놓고 5번에 가서 기대 효과 및 중간 점검 결과라고 해서 실무자로서 말 그대로 결과 보고서답게 결과물을 좀 시사점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보고서 작성을 시킨 사장이라면 보고서 이렇게 써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이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런데 그러면 이 영업 결과물 보고 후속 조치를 뭐 할지 나보고 지금 결정하라는 건가? 5번 이후에 어떤 향후 계획이나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플랜 A, B, C 정도는 실무자가 좀 가져와야 내가 그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거는 결과 보고 말 그대로 결과까지만 있으니까 나보고 분석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 좀 더 후속 제안 메시지 이런 것까지 좀 넣어와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를 한번 지적을 해보면, 자, 이 빨간색입니다. 첫째는 누락이 있습니다. 후속 계획, 향후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 보고 알아서 후속 방향성을 정하라. 저는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결과 가져왔으니까 후속 조치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복이 있습니다. 도서관 반응 영업, 도서관도 영업 대상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도서관 반응, 영업 대상 반응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데 묶어서 그 속에 세부
소제목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좀 잡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중복이 있습니다. 대목차 2, 3 내용이 중복되니까 좀 통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문제점, 해법 등 보고서용 목차명으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읽게 되면 목차가 어떤 식으로 잡혀 있나요? 추진 배경, 현상, 원인, 해법, 향후 계획,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목차가 좀 잡혀 있지.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세세하게 이렇게 도서관 전체 반응, 영업 대상별 반응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 소제목인가요? 영업 결과 같은 이런 보고서 대목차 속에 들어가야 될 세부 항목인데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큰 목차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차명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두 갈씩이 아닙니다. 5번에 가서야 점검 결과라는 자기의 시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목은 야 이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제목 밑에다가 어떤 이 보고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가 보고서 밑에 헤드라인으로 좀 잡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보고서는 사장님이 1, 2, 3, 4, 5번을 다 읽어봐야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앞에다가 놓고 전체 요약하는 메시지도 앞쪽에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내용 측면이라면 표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문장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도형을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차트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보고서 목차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보고서 목차명은 이런 흐름으로 좀 잡으면 좋습니다. 이제 Y1이라 그래서 Y1은 뭐냐 하면 목적입니다. 이거를 왜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내용을 좀 넣어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추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목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게 what, why to, how 요거는 꼭 좀 들어가 주면 좋은데 why는 뭐냐 하면 결국은 보고서란 이 what should we do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장님이 보고서를 보시면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이게 알고 싶은데 저기 보면 우리 뭐 해야 돼? 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what, 방법, 해법과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Y2는 뭐냐 하면 이 방법의 근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이런가? 현상, 문제점, 원인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이 방법, what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실행 계획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what, why to, how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if는 이제 그 다음 기대 효과겠죠. 그래서 why1하고 if는 필요에 따라서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지만 최소한 what, why to, how 그래서 방법, 이 방법에 대한 근거인 현상, 문제, 원인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은 꼭 좀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고서 목차명을 목적, 현상, 실행 계획 요런 이름으로 목차명을 바꿔줘서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쯤 쓰면 어떨까요? 자, 이 위에 이렇게 보시듯이 보고서의 전체를 좀 요약하는 이런 헤드라인을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겠죠. 긍정적 반응의 소형 대학교 중심 영업 확대와 함께 중대형 대학교를 위한 별도 해결책 개발 진행 필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사장님이 이 전체를 안 읽어봐도 소형 대학교한테는 반응이 좋아서 얘들한테는 영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중대형 대학교한테는 좀 부정적 반응이 많아서 별도 해결책이 더 필요하구나. 이미 두 갈식으로 상황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1, 2, 3, 4, 5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얘들을 좀 통합해서 보고서용 목차명 요런 목차명 있잖아요. 요것들로 좀 바꾸면 이쯤 되겠죠. 1. 영업 결과 2. 문제점 분석 3. 향후 전략 이렇게 해주면 네 사장님 이번에 영업했더니요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긍정적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부정적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향후
이 영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 전략을 한번 수립해 봤습니다. 이 전략이 마음에 드셔서 결제해 주시면 남은 일정 동안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영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이 영업 결과물에 대한 설문조사표가 또 별도로 보고 싶으시면 첨부해 놨으니까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업기간 대상 첨부 파일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별도로 제공해 드려도 되는 자료니까 목차에서 그냥 뺐습니다. 아예 뺐고요. 굉장히 중요한 목차인 결과, 문제점 분석, 향후 전략 이 세 가지만 중심 목차로 해서 세 개만 딱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요게 결국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What, why-to, how. 그래서 방법, 현상, 문제점, 원인, 실행 계획 요 세 가지를 좀 아울러서 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두 갈식을 좋아하고 결과물을 먼저 보시고 싶으면 얘를 앞쪽에 갖다 놓고 아니면 어떠한 명분을 중요시 여기거나 디테일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 이런 걸 먼저 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보고자 하신다. 그러면 얘를 앞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서는 상사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꼭 좀 들어가야 될 거는 이 세 가지는 꼭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고 아까는 문장으로만 쭉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점 분석 이런 것도 긍정, 부정 이렇게 해서 표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읽기가 훨씬 좋잖아요. 이게 이렇게 도식화를 해줘야 읽는 사람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부 일정 같은 것도 그냥 날짜만 써놓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간트 차트로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잡고 보고서형 목차를 잡아주고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누락되는 내용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식화를 해주고 차트 같은 것도 넣어주고 헤드라인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보고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못 쓴 보고서 사례를 참고 문헌에서 가지고 와서 첨삭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